안녕하세요. 신한은행 투자자산전략부 한범우입니다. 오늘은 반대편에서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 둘씩 탈락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겨진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라면 조 바이든 그리고 버니 샌더스,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이슈는 굉장히 장기간 레이스입니다. 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 시기도 7월 중순 정도 되고요. 실제 대선은 11월 초에 있습니다. 중간중간 다양한 얘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두 사람 바라보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속내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조 바이든, 이 아저씨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8년 동안 부통령을 역임한 사람이에요. 지나간 시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크게 정당 간의 이견 조율 같은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당 주류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받는 후보입니다. 근데 이 바이든 아저씨도 약점이 나옵니다. 각종 스캔들에 막 연루가 되기 시작을 해요. 우크라이나 관련 스캔들도 있고요. 막말 이야기도 나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본인을 지지하는 여성 유권자한테 너는 거짓말하는 개의 얼굴을 한 망아지야, 이런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와, 이게 대선으로 올라가가지고 승산이 있을까? 이러한 고민 던져주는 사람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버니 샌더스는 본인은 사회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꺼려할 만한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꺼내놓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당시 최고소득세율은 39.6%였고요.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37%로 낮췄는데 버니 샌더스는 자기가 당선되면 52%로 올리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딴 건 또 뭐가 있냐면요, 상속세 최고세율을 77%를 만들겠대요. 부유세 만들겠다라고 하고요. CEO가 너무 많은 임금을 가져가게 되면 불평등 임금세라는 것도 만들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대형 금융기관들을 해체하겠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마존이나 구글, 이러한 대형 IT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해체를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버니 샌더스 아저씨의 지지율이 막 올라가는 시기에 민주당의 대선 최종 승리 확률이 떨어지는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는 참 고민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물론 샌더스 입장에서 지금 고민할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같은 진보 성향인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가 이제 사퇴를 했으니까 본인을 좀 지지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워렌 입장에서도 본인은 사회적 자본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성 사회주의자인 버니 샌더스를 대놓고 지지하기도 조금 애매한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포인트는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 이슈가 최근 화두가 되고 있죠. 대한민국이랑 비교했을 때 진단 비용 너무 많이 들고 약값 너무 비싸,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 의료보험 체계가 없어요. 대신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사적 민영보험을 기반으로 연방정부 입장에서 고령층에게 지원을 해주는 메디케어,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주 정부가 지원해주는 메디케이드, 그리고 지난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가 이 바운더리를 넓히는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흔히 말하는 오바마 케어였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올라와서 오바마 케어를 무력화하는 법안들을 많이 꺼내놨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이슈가 미국에서 막 번지게 되게 되면 트럼프의 정치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포인트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요거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바이든하고 샌더스 얘기 조금 다릅니다. 바이든은 오바마 케어를 되살리고 조금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버니 샌더스는 국가가 주도하는 단 하나의 보험으로 모두를 가입시키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일 보험이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정리를 이제 슬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정치, 역사, 문화적으로 전 세계에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다 보니 종합 예술적인 성격인데 사소한 이슈에도 결국 금융시장 반응은 극렬해질 수 있고 또 시장의 변동성도 이슈 하나하나에 따라서 커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데 있어 조금씩 결과를 한번 예측해보거나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무기들을 쟁여놔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 반응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베팅 사이트들 상하는 확률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각각 정책들이 쫓아다니는 IT 기업의 주가라든가 친환경 기업의 주가, 이러한 것도 하나의 대선 가늠자가 될 가능성 열어두셔야 됩니다. 대선 결과에 대한 측면들에 대해서 이제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때도 이야기를 드렸던 포인트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 민주당의 대선 결과에 대해서도 누가 최종 후보가 될지 예단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슈퍼 튜즈데이라는 이슈가 3월 3일에 결정이 됐죠. 근데 전체 대의원 수가 민주당이 3,979
2명 정도 되는데 3월 17일 정도 지나가야지 50%의 대의원들이 확정이 됩니다. 여전히 갈 길이 많은 점 열어둬야 됩니다. 그나마 레이스가 후반부로 접어가면서 변동성의 총량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후보들의 면면은 좁아졌습니다. 또 생각할 포인트는 샌더스보다 바이든, 금융시장이 조금 친화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무게감을 좀 더해갈수록 시장의 불안 요인이 감소할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가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쪽을 바라보는 기본 포인트인 것 같고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이 결과가 미 대선 최종 트럼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후보자가 상대편이 누군지 명확해지면 트럼프의 공격도 되게 명확해질 거거든요. 결국 세금에 대한 이슈라든가 대기업의 해체에 대한 이슈라든가 반대편에서의 의료보험 이슈라든가 정책적인 공방이 올 하반기에는 계속 치열하게 전개된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미국 대선의 긴 흐름입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이벤트를 바라보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범한 가치를 지켜주는 사람이 누굴까? 이러한 쪽에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긴 호흡에서 미국 증시 여러 차례 많은 변동성 요인들이 남겨져 있는 이벤트니까 계속 점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